되게 가볍게 준비했는데 제목은 일단 이렇게 지었습니다. 관계를 보는 자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그런 제목인데 저는 좀 가볍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기부터 활동을 했고 저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프론트, 백엔드, 클라우드 좀 자보처럼 일하고 있고요. AI 에이전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프DB하고 온톨로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는데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미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게 이제 가볍게 시작하려고 가져왔는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란티어 테크놀로지의 CEO 알렉스 카프 아저씨입니다. 파란티어 테크놀로지 아마 다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전쟁, 정부, CIA, 데이터 분석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파란티어라는 회사를 얘기했을 때 약간 강한 이미지는 약간 데이터를 보는 회사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파란티어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좀 흥미를 가졌던 거는 단순하게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는 회사라기보다는 좀 파란티어 여기도 좀 써있는데 온톨로지라는 그 개념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파란티어 공식 문서에 보면은 온톨로지를 조직의 운영 레이어로 설명하고 디지털 자산을 실제 세계의 대상과 연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개념이 되게 좀 와닿고 좀 이게 좀 미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이거를 잠깐 준비할 때좀 회의를 사실인데요. 마이너스 24%. 어저께 근데 좀 좋았던 게 마이너스 2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티어라는 것이 좀 미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파란티어라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파란티어를 보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온톨로지라는 개념이었는데 온톨로지를 좀 간략하게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란티어라는 회사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관계를 지배하고 데이터 헤게모니를 잡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좀 세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데이터를 많이 가진다는 의미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헤게모니라고 데이터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만드는 회사처럼 저는 파란티어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였던 주식이든 아니든 이게 미래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란티어라는 회사의 특히 주요 개념이었던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한 이 장표입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좀 가져오니까 되게 좀 심오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존재의 본질과 그 종류를 다루는 학문, 정보과학에서는 어떤 영역의 개념과 그 관계를 명시적,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온톨로지라는 이 사전적 개념을 봤을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되게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좀 익숙한 예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K-파리스에서 주요 컴포넌트들입니다.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하드, 컴퓨터맵, 시크릿, 노드. K-파리스 하신 분들이면 아마 익숙한 그런 엔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단순하게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파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목록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보여줬을까요? 이 리소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실무라든지 아니면 K-파리스에서 다룰 때는 저 엔티티 하나로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인그레스는 혼자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그레스 서비스도 혼자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디플로이먼트도 혼자 의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각각은 결국 핵심은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표에서 간단하게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을 긋게 되면은 인그레스는 서비스로 트래픽을 보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디플로이라고 써보면 디플로이먼트로 이제 셀렉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이 파드라는 거를 관리를 합니다. 약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아까 전에 봤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런 컴포넌트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의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뭐 인그레스로 이제 서비스로 향하게 되면은 트래픽 아웃풋이라고 하는 관계가 생기게 되고 서비스에서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면은 선택이라는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K-파이스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리소스 목록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관계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온톨러지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온톨러지라는 개념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급하게 제 스크립트에 맞네요. 제대로 정리를 못해가지고 키워드만 적었더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단순하게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리소스 사이에 이 의미를 적게 되면은 관계를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K-파이스 매니페스트 같은 걸 짤 때마다 엔티티를 정의하고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거 자체의 개념을 저희는 온톨로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매니페스트 이런 관계라고 생각만 했었던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에 파란색 사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온톨로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톨로지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인프라 관점에서 중요한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실제 운영 환경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예제 같은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인그리스 서비스 파드 간단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것과 관련된 간단하게 비밀들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되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장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 파드가 죽으면 어떤 서비스에 열어야 될까? 아니면 권한이나 보안에서 서비스 어카운트는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정책에서 네트워크 폴리시에서 실제로 뭘 맡고 있지? 그 다음에 배포 리스크, 뭔가 이 설정 변경은 어디까지 변화되지? 운영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이제 엔티티와 단순한 관계 목록이 아니라 실제 관계들은 되게 복잡하게 됐고 이런 관계들 속 사이에서 운영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의 복잡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 복잡성이 폭발하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이 결국에는 K-파이스든 아니면 클라우드 세계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념 자체를 우리 업계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초반에 이제 그 AWS 발표하신 분께서도 간단히 관계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관계 자체를 그래프로 좀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던 사례는 AWS 컨피그 사례인데 AWS 컨피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관계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PC, 서브넷, SEC2, RDS 그래서 AWS 컨피그는 관계하고 변경 이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를 그래프DB에 적재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리소스 그래프가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운영 복잡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였고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솔루션들도 꽤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봐야 한다는 거는 잘 알겠는데 관계를 그러면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그래프DB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톨로지 자체는 아까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긴 한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무엇과 어떤 의미를 연결되는가 이게 온톨로지의 핵심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개념과 관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레이어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요? 온톨로지 자체는 저희가 흔히 하는 모델링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결국에는 어디가 저장돼야 저희가 쓸 수 있는 지식이 되겠죠. 걔는 결국에는 그러면 그래프DB에 저장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래프DB라는 거는 노드와 노드 사이 엣지에 대해서 저장하는 저장소인데 저장된 관계를 이렇게 그냥 그래프에서 폭을 잡아서 따라가게 되면은 영향도나 경로 연결성, 즉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의미는 온톨로지는 의미 모델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프DB는 관계에 대해서 저장하고 학습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나왔었던 운영계 복잡도 사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흔히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관계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IDB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DB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훌륭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은 IDB 자체는 단순하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적용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트랜잭션, CIOD 되게 잘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IDB로 보게 되면은 이 관계가 여러 테이블로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그레스, 서비스, 파드,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사례를 나타낼 거 있는데 이걸 테이블로 나누게 되고 얘네들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는 조인이라는 이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결국 조인을 쓰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의미, 즉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복원하기 위한 이런 연상 관계를 해야 되게 되고 결국 이게 복잡도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DB는 되게 훌륭한 도구지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의미를 보여주는 데는 그래프DB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예를 들어서 보통 운영자가 하는 많은 운영자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이 파드가 죽으면 어떤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즉 고객에는 영향을 받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는 선처럼 파드, 서비스, 인그레스,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엣지 관계를 잇는 그래프DB가 좀 더 맞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DB는 관계 자체를 1급 시민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노드,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런 노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노드의 인그레스라는 노드가 있을 때 얘는 어떻게 서비스라고 하는 아웃풋이라는 이런 연결 관계를 가지게 되고 서비스에서는 이런 파드라고 하는 것을 셀렉트를 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간략하게 이제 저희 그래프DB에서는 SQL처럼 사이폰문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이폰문의 일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를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해주게 되고 관계 데이터 모델이 부가 정보가 아닌 기대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QL로 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DB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패턴을 그대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문이라고 하는데 사이폰문에서 매치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쓰게 되면 어떤 거에 관계를 찾게 될지 선언하게 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는 질문들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의 운영 질문은 그대로 그래프 패턴에 매칭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그래프가 있으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던진 운영 질문들을 이제 관계 탐색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장애 영역들, 이 파드가 죽으면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래프DB로 바로 풀어나갈 수 있고 이 서비스 어카운트는 최종적으로 어떤 시크릿 API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프DB로 직접 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백포리스크라든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리소스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리소스에 대한 관계를 따라가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런 기술들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프DB는 만능 DB는 아닙니다. 목적에 맞는 이제 선택일 뿐인 거죠. 이제 저희 기술 선택 기준은 유행이 아니라 문제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매트릭 그러니까 뭔가 시간에 따른 수치나 알람 같은 거는 프로메테우스라는 도구가 잘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는 오픈서치나 아니면 일라스틱 서치 같은 게 더 잘 수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 CRDB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RDB가 제일 잘할 거고요.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DB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프DB를 말씀드리고 보는 이유는 새로움이 아니라 관계 탐색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서는 그래프DB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AI가 굉장히 핫하게 되는데 이런 그래프DB를 보여드렸던 거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의미를 붙인 이 데이터가 생기게 되면은 AI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의미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아까 설명드렸을 때 온톨로지는 연결의 의미를 정의한다는 것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자체를 그래프DB에 연결하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예시를 좀 써놓긴 했는데 시크릿 병행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래프DB에 이런 인프라 지식이 담겨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크릿은 어떤 파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는 그다음 어떤 파드가 이제 이 서비스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인그레스는 어떤 거에 이제 서비스 연결되는지 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제 시클 병영 경로로 이제 제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역추적하는 거죠. 이 시클릿라는 이 노드에서 홉을 잡아서 여기 따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시클릿이 변경됐을 때 어디까지 영향이 갈 수 있을지라는 데이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에이전트한테 던지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뭐 영양 서비스 알림을 한다든지 담당 팀을 회의한다든지 롤백 후보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는 변경 승인 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관계가 아니라 변경 이벤트가 어디까지 닿는 이런 해석하는 운영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온톨로지와 그래프DB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는 단순하게 리소스 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관계라는 것을 시스템인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볼 수 있어야 영향도를 알고 그다음 관계를 지휘할 수 있어야 실질적 운영을 할 수 있고, 요즘 핫한 AI, 관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자동화와 AI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질문을 처음에 우리 잠시 얘기했었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면 관계를 잘 보내자가 인프라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생각보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좀 꼬였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Q&A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DB가 관계를 정하는 건 잘 알겠는데 네. 이게 데이터량 방대해질수록 그 수대한 주기가 엄청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그래프 그런 거를 이제 결국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요즘 AI를 되게 많이 쓰니까 약간 그래프 레그에서 봤었던 이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어디까지 탐색을 해야 되지?를 결정하는 게 요즘 되게 핫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결국 관계를 정했다는 거는 한 몇 톱 정도 가면 이게 의미가 있겠지 하고 거기에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홉이 깊어지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생기는구나 하고 이제 영시적으로 좀 실험해서 한 이제 기계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엣지 단계에 의미가 결국 생기는 거잖아요. 의미 기반으로 또 탐색을 합니다. 약간 이제 시멘틱 선치라 해가지고 걔를 기반으로 벡터DB 하듯이 저희 그 인베딩 시켜서 인베딩 연산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 몇 점 이상 받으면은 아 여기까지 의미 있었던 거구나 하고 거기 후까지나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관계의 깊이를 탐색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서 이 온톨로지랑 그래프DB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젝트나 뭔가 그런 실무 경험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공유해 줄 수 있나 궁금해서 어떤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고 고객들은 어떤 문제였는지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까 전에 얘기한 살짝 소통이 있는데 저희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LLM 자체는 너무 디터미스틱, 그러니까 절정적이지 않다는 게 좀 강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LLM 자체는 확률 모델이니까요. 근데 이런 온톨로지는 결국엔 관계와 관계 사이, 그 엣지와 엣지 관계의 관계를 정의하다 보니까 약간 결정론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실무적인 거는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결정론적인 이제 뭔가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LLM 자체로 이런 걸 정의를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휴먼 인더 루프라서 프라임이 되면 이게 결국 결정론적 지식이 되는 건데 이런 결정론적인 사고가 필요한 곳에 이런 그래프DB라는 온톨로지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해드릴게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식을 소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지금 정보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보면
이거를 지금 크래프트로 연결을 잘 하게 되는 결국에 이게 어떤 길에 연결되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해보시면서 이거를 주성이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된 게 내가 연결하고 사람들에서 연결이 되는지 잘못 연결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해결하시면서 아까 이제 그래프 DB를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 ontology라는 건 개념적인 방법인 거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개념 사이의 관계가 정의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파나티어의 FD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현업 이제 현장에 가셔서 현업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이 관계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고 얘네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난제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해 주시고 자기네는 솔루션에 이제 넣게 돼서 그걸 지식화 시켜드리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닌데 약간 뭔가 그래서 좀 나왔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약간 LLM 위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안드레 카파시 아저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약간 거기가 좀 해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관계 뭔가 개념을 정의하고 개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안드레 카파시아저씨가 얘기했던 LLM 위키를 쓰게 되면은 좀 그거를 LLM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고 결국에는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좀 더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관계를 잡는 것부터가 살짝 어렵다 하시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네 하고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사람을 좀 고쳐야지 아니면 에이전트를 시켜서 에이전트한테 이런 거는 보완하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휴머니드가 계속 들게 되면 그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 지식이 좀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작게나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것 같고 작게라도 좀 시작해봐야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해주신 이상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